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세상에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감안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안 변호사님도 좀 그러시죠? 그렇죠. 변호사무를 하다 보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더 흔하게 그런 경우를 접하게 되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권리를 지키는 것에서 넘어서 권리를 남용하는 법적인 절차를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쓰는 경우도 뭐 흔하게 볼 수 있죠. 네, 뭐 그런 경우는 근로자 사용자 간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뭐 나쁜 사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근로자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악용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사후에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는, 허위 신고를 하는 이런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나쁜 근로자, 진상 근로자 관련된 사례와 대응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접했던 사례는 아무래도 영업비밀, 근로하면서 취득하게 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례가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례였죠? 중소기업에 연구직이나 어떤 기술직에 있던 분들도 있었는데, 뭐 꼭 그런 직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고, 요즘에는 뭐 예를 들면 학원 강사로 일하셨던 분들이 거기서 이제 학원에서 일할 때 수집했던 또는 알게 된 학부모들의 전화번호 이런 연락처를 가지고 퇴사 이후에 다른 학원에 가서 그걸 활용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직접 학원을 창업을 해서 그런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헬스 트레이너, 뭐 많이들 이용하시는 헬스장의 헬스 트레이너 분들 또는 헤어샵의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늘 주고받았던 고객 정보, 아니면 또 센터나 헤어샵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회원들의 정보를 퇴직한 이후에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서 활용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 대표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많이 의뢰했던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할 때 이런 내부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쓰는 경우가 많긴 한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런 의무를 위반해서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사용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의 조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근로자들의 후속적인 활동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조심하셔야 되겠고, 사용자분들이 하실 조치는 일단 영업비밀을 사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약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정을 위반해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사용중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또는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업종은 사실 퇴사한 이후에 사업장 근처에 동종 업계의 사업장에 취업한다든지 혹은 자기 스스로 사업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고객 정보를 가지고 기존의 고객을 뺏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특정 기간 동안에 사업장 근처에서 전직하거나 혹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계약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네. 가끔 그런 전직금지 약정을 이제 사용자하고 근로자 간에 체결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의 뭐 유효, 무효 또는 뭐 판단 기준 뭐 이런 것을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런 내용은 요 위에 저희들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런 약정을 체결했는데 근로자가 그것을 위반해서 비슷한 동종업계에 이직을 했다. 그런 경우면 사용자분들은 엄청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직금지 약정을 근거로 해서 전직금지 가처분 이러는 신속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기타 손해보신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고, 이런 조치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이전 사업장의 사업주 소유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사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다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실정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내부의 인테리어 사진이라든지 뭐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 아니면 홍보용으로 제작된 동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은 다 웬만하면 다 회사 소유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직한 이후에 자신의 이직한 직장 또는 자신의 창업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전부 다 저작권법 위반이고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 이외에도 최근에는 근로자들이 퇴사하면서 당일날 그냥 퇴사해버리신다든지, 혹은 출근을 하지 않고 문자로 그냥 퇴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은데, 사실 퇴사 시에 인수인계 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이를 위반해서 어떤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경우에 사용자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자신들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형사 고소라든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각종의 법적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뭐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고소 절차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그런 소송 절차를 통해서는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뭐 중간중간에 비용도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기보다는 근로자가 뭔가 계약을 위반했다, 아니면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근로자를 상대로 명확하게 사용자분들이 원하는 조치사항을 먼저 제시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근로자의 태도를 본 이후에 그 이후에 가서 소송이든 고소든 그런 법적인 절차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근로자에게 명확한 어떤 의사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접 전화로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우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런 것은 진행하다 보면 감정 싸움으로 흐를 수 있고, 정작 해결해야 되는 핵심적인 사항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대면에서 아니면 대화로서 말씀하시기보다는 하시고 싶은 말을 정제된 문장으로 문서화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용 증명 형식으로 좀 보내서 명확하게 좀 내 뜻을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용 증명을 뭐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 효과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 영상에 저희가 이전에 촬영됐던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런 절차를 다 진행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거나 아니면 좀 직접 하기가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용자분들이 있으면 주변의 변호사님들이나 이렇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사용자분들이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면서 동시에 근로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데 나도 그럼 근로자에게 퇴직금 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용자분이 역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당하실 수가 있으니까 사용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법적인 의무는 모두 하신 이후에 이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이고, 실제 지키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수인 한도 또는 용인되는 한도를 넘어서서 부적절한 그런 행위들을 보이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간혹 계셔서 문제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분들은 뭐 당황하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방안 또는 수단들만 생각하고 계시면 사용자분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전혀 부족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